자, 수빈아, 채원, 해밀, 지은, 조한, 주한, 현석, 태인, 유진, 정훈, 준혁, 한빈, 태윤, 원빈, 현우, 동아, 다 받았죠? 자, 요거 간단하게 풀이를 할까? 오늘처럼 내면은 다들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늘 느끼는 거지만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면은 다 맞추네. 고기를 살짝 벗어나면 헉헉거리고. 자, 1번 봅시다. 1번. 1번은 전화량을 물어봤는데 전류하고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전화량은 Q는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은 초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A가 2분 동안 흘렀다라고 했으니까 60을 곱해줘야지 초로 바뀌겠죠? 그죠? 60초. 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40 쿨롬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느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전자의 개수. 자, 우리가, 몇 가지 그 미시적인 부분에서 좀 봤었죠. 그죠? 그랬을 때, 결국은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체 그 단면을 지나가는 어떤 단면입니까? 요게 단면 S고, 그죠? 요게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이 부피에 해당되는 개수. 그래서 단위 부피당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 부피에 해당되는 요 개수만큼이 확 지나가면 그걸 전체 개수라고 했어. 전체 개수. 전체 개수. 전체 개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 전체 개수가 지나갈 때, 한 개당, 이 하나당 전자의, 전하량이 2라고 하면, 요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전하량,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하면 그게 총 지나간 전하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본 겁니다. 전체 개수 N. 그래서 N은 어떻게? 2분의 Q. 자, 그래서 이게 240 쿨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죠. 그죠?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 1.5 곱하기 10의 21승입니다. 요만큼 나온다. 알겠죠? 요걸 15로 하면은 20승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전류, 전압이죠. 자, 여기에서, 저항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저항. 저항은 I분의 V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선에 정확하게 맞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3일 때 0.2, 여기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0.2분의 3. 그래서 15옴.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3번은 자, 저항이 하나는 6, 하나는 몰라. 그죠? 이랬을 때, 이쪽이 플러스네. 뭐 상관없지만. 이게 12V죠? 12V.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전류계에, 나타난 게 5A랍니다. 5A.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전압이 이 전압과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2V이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류는 R분의 V죠? 그러면 2A가 흐른다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5A가 왔는데 2A가 위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얼마? 3A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12V가 돼야 됩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3분의 12에서 4옴. 이렇게 봐도 되고, 전류값만 알면 끝이죠. 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흐르잖아. 그죠? 2대 3이니까 3대 2 돼야 되니까 그냥 4옴. 이렇게 봐도 되겠고.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가 전기저항이라는 것은 뭐였죠? 로에 뭐 S분의 L 했을 때, 자, 여기 로가 뭐였습니까? 여기 비장. 물질마다 달라지는 거. 이 S는 뭐였죠? 면적, 단면적. 그 다음에 L이, 길이죠. 요런 기호는요, 특히 단면적 기호는 많이 바뀝니다. S로 할 때도 있고, A로 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문자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 보시면,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비저항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R1하고 R2B는 결국 뭡니까? 단면적 분의 길이. 그 비율이거든요. 거기에서, 첫 번째 게 1분의 3이고, 두 번째 게 2분의 4죠. 2분의 4. 그러니까 이게 3대 2가 되는 거죠. 됐지? 자, 퀵 테스트는 이 정도로 보고, 갔다 오세요. 자, 저번 시간 우리 반도체 하다가 끝났죠? 반도체 부분 조금 더 할게요. 예. 반도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책에 나온 정도로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깊이를 넣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다이오드를 봤었잖아. 그죠? 다이오드에서 그 접합면 쪽을 조금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저번 시간에 불순물 반도체 갖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 봤었죠, 그죠? 그럼 P형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부분 저마늄인데, 그죠? 저마늄인데 거기다 불순물을 13족을 넣는다, 그죠? 13족이면 예를 들면 뭐로 할까? 뭘로 할까? 인디움? 인디움으로 합시다, 그러면. 인디움. 자, 인디움을 이렇게 일부 넣겠죠? 그죠? 근데 이 인디움을 넣었을 때, 봐봐. 다른 쪽은 다 저마늄이에요. 그죠? 또는 규소입니다, 규소. 그죠? 여기에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란 말이야. 근데 다른 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공유결합을 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양공 또는 전공 또는 뭐 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보세요. 얘가 이제 이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양공은 이제 플러스 전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인디움이 뭐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여기 양공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아주 소량이 있는 겁니다. 다 저마늄인데 또는 다 규소인데 14족 원소인데 일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N형 얘는 자, 비소를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비소. 이 15족입니다. 15족. 자, 저마늄이 있고요. 저마늄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자기가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나면 요게 남는다라고 했었죠. 얘가 이제 자유전자. 얘가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것도 대부분이 14족 원소로 채워져 있고 여기 15족 원소 불순물이 일부 조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땐 상관없는데 이제 다이오드가 되면은 또는 트랜지스터가 되면 얘네들을 붙입니다. 접합을 해요. 알겠죠? 접합을 하면 접합면이 이제 생긴단 말이야. 여기 접합을 딱 한다. 접합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접합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인디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여기 비소. 자,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자, 붙이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이건 플러스는 빈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어요?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면, 비소는 이동하지 않죠.
왜?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는데 이 전자가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딱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 여긴 빈 공간이 생겼을 거야. 맞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원래 이렇게 공유결합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성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게 일종의 중성 형태가 되는 건데 이쪽에서 전자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리고 이쪽은 플러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전자가 갔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졌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부족해졌죠. 원래 있던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접합면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요 부분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뭐가 발생되는 겁니까? 뭐가 생기죠?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 알겠어요? 여기다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접합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냥 양공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양공. 여기는 전자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접합면 사이에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되더라.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인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되면 이 플러스들은 이쪽을 건너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를 여기다 두면 플러스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버리죠? 마이너스를 두면 마이너스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버리죠? 근데 지금 전자들은 어느 편에 있어요? 이쪽에 딱 대기하고 있잖아. 플러스들은 어디 있는데? 이쪽에 대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얘네가 이쪽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전류가 통하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교차를 해야지 흐르는 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가 장벽이 생긴 거예요. 장벽이 생겨서 흐르지를 못합니다. 얘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런 층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불러요. 공핍층. 그래서 이게 안 생기면요. 이게 다 만나서 상쇄가 돼버려요. 반도체가. 저는 연결하기도 전에. 근데 접합을 해도 얘네들이 그대로 이쪽에 남는 것이 가운데 일종의 정기적인 장벽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만나는 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주는 전압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순방향이라고 했었죠. 그죠? 순방향이 되면 봐봐. 요 사이만 그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약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약하게 방해를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에서는 이쪽으로
전기장을 형성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에 압력이 이쪽 압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통과를 해버리는 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교차를 하는 겁니다. 교차를 해서 자, 플러스들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마이너스들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바이어스라고 하고, 요걸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여러분들 그냥 순방향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역방향이 걸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P형, N형이었으면. 그지? 근데 이렇게 걸리면 외부에서 걸어준 것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 방해하는 거하고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핍층이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더 벌어져요. 더 벌어져서, 자, 이 부분이 실제로는 아까 이 정도 폭이었으면 이거는 더 벌어져가지고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더 강력하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방해를, 장벽이 더 두터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있던 플러스들은, 양공들은 이쪽에 쏠립니다. 이쪽 편으로.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들은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연결이 돼서 이게 흘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요걸 이해해야지만 이제 트랜지스터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안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뭔 소린지 감을 못 잡죠.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한번 볼게요. 자, 트랜지스터는 PNP, NPN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PNP형 또는 NPN형 이런 식으로. 기호는 이렇게 그립니다. 회로 기호입니다. 회로 기호. 자, 얘는 회로 기호가 다이오드는 기호가 어땠어요? 다이오드. 저거였죠? 그죠? 그리고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죠? 요거였어.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긴 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차이가 나죠? 요것만 딱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자, 이 1을 이미터라고 합니다. 이미터. 자, 이미터. 그 다음 B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C가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뭔가를 모은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는데, 자, PNP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PNP. 자, 이 PNP형입니다.
방향 자,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일단 3개입니다. 3개. 다이오드는 2개인데, 부품에서도 딱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딱 생기면. 그게 이제 다리가 3개가 딱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트랜지스터라는 게 트랜스하고 레지스터를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건데, 레지스터가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 그 저항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이 N형 반도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되게 얇아요. 두께 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라는 것은 지나간다,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합성해서 지은 이름인데 요걸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요 부분만. 요렇게 보면은 무슨 연결과 같아요? 역방향 연결이죠? 맞나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베이스하고 콜렉트 부분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P형 반도체하고 마이너스극, 그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하고 플러스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방향 연결이에요. 역방향. 역방향 연결이면 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여기 N과 P 사이에 여기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고, 양공들은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쪽에 쏠려 있는 상태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전류가 원래는 안 흐를 텐데, 요거 없으면 전류 안 흐릅니다. 전류 안 흐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압을 올려주면, 지금 요 사이에도, 자, 두 번째, 요렇게 봤을 때, 이 사이에는 요게 순방향 연결이 되기 때문에 PN 사이에는 이런 공핍층이 존재하겠죠. 그죠? 저 공핍층에 걸려있는 전위보다 더 센 전위를 걸어주면, 그죠? 전기장을 이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통과하겠죠.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플러스가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연결 안 돼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지나갈 거란 거지. 이쪽으로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여기에 이미 역방향 걸려가지고 이쪽에 양공들이 최대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잔뜩 몰려 있어요. 잔뜩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아주는 전기장이 있지만 여기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이쪽에 있던 애들이 통과를 하는데 아주 일부는 이쪽으로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여기를 지나쳐버려요. 지나치면서 여기에 모여있던 애들도 같이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여기를 전압을 올려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왕창 흐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일부 조금 흐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흐르느냐 하면 이걸 1000 정도로 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빠지는 게 한 1 정도예요. 그럼 이쪽으로 나온 게 99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정도 비율로 왕창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조절하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기장을 못 이길 정도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상으로 주면은 전류가 확 흐르겠죠. 이걸 조절하면 전류를 흐르겠다가 끊었다가
흐르게 했다가 끊었다가. 이거 뭡니까? 스위칭 작용이라고 해요. 스위치 작용. 스위치 작용. 트랜지스터는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은 변화가, 여기에서 요 베이스 쪽에서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쪽은 상당히 큰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두 번째 증폭작용이라고 해요. 증폭작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세게 걸어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하게 걸려 있는데 그걸 뚫어버리면서 이쪽에서 왕창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증폭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계어 있죠? 0과 1 이용을 해갖고 이진법으로 작동시키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CPU 하나에 작은 CPU 하나에 수십억 개의 이 트랜지스터가 막 박혀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점점점. 근데 무한히 작아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작아지면은 양자 터널링 때문에 꺼도 전류가 흘러요. 꺼도 전류가 흘러. 그래서 무한히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반도체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PNP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N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여기 이미터 베이스에서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 쪽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걸 다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 방향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르는 방향이 PNP는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NPN은 베이스 쪽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 쪽, 즉 콜렉터 쪽으로 다 전류가 왕창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10페이지 아래쪽에 전기 저항의 연결이 있는데, 요 여러분들 잘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잘 할 것 같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저항의 연결이죠. 저항의 연결. 자, 직렬 연결이 있단 말이야. 자, 직렬 연결 첫 번째. 저항을 직렬로 연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항이 커지죠. 왜 커지나요? 그렇죠.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건 앞에서 봤던 요거죠. R은 로에 S분의 L 했을 때 이게 단면적, 요게 길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즉 요걸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기 저항 R1, 여기가 저항 R2 이렇게 잡았을 때 똑같은 니크롬선을 연결했다 그러면은 단면적이 일단 같죠? 그죠? 근데 요 길이가 좀 더 길어진 형태가 될 겁니다. 두 개를 붙이면. 그죠? 그래서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을 구할 때 R1 더하기 R2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로에서 생각을 하면, 뭐가 일정해지는 겁니까? 직렬 연결은. 직렬 연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정하냐? 여기에서 전류 I가 나오면, 그죠? 여기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했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과 R2에 흐르는 전류 I2가 모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I는 I1, I2 다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전압이 이게 V인데 저항을 지나가면 전압 강화가 생기거든요. 전압 강화. 두 번의 전압 강화가 생겨야지 그게 전체 V와 같기 때문에 여기 V1 한 번, 여기 V2 한 번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V는 V1과 V2의 합이고 요걸 ohm의 법칙으로 표현하면 V는 IR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I 값들이 모두 같은 값이기 때문에 소거를 시키면 결국 남는 게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이 있는데, 자, 병렬 연결을 하면은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R1, R2라고 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합니다. 왜? 요걸로 보면 되겠죠? 길이는 같은데 변화가 없는데, 요게 R1, 이게 R2라고 하면 요 길이가 L, 요게 L. 그러나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감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회로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요게 이제 R1, 요게 R2. 자, 여기에서는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나갔을 때 보세요. 전류가 이쪽에서 나간다. 나갔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I1은 이쪽으로만 흐르지 2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맞죠?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위가 이쪽이 이쪽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거스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밑에 쪽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럼 전압 강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데 이 전체 전압 V와 같아지려면 여기가 즉 V1이 V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쪽 V2에 걸리는 전압도 결국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렬하면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가 같다? 전압이 같아지는구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 전류는 부분 전류들의 합과 같기 때문에 자, I는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I는 I1 플러스 I2. 그죠? 그럼 이거 옴의 법칙으로 표현하면은 I는 R분의 V. 그럼 R1분의 V1. R2분의 V2. 자, 여기에서 V들이 다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성저항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의 합으로 구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 잘 알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5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전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 관계를 이제 볼 겁니다. 자, 기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기전력. 자, 기전력이 있는데, 자, 요건 뭐냐? 요거는. 기전력을 우리가, 보통 기호를 2로 씁니다. 2로 쓰고,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이차를 유지를 시켜주는 능력이에요. 뭐를 유지시켜줘요? 전이차를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물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물이 흐릅니까? 흐르지 않겠죠? 그죠? 수위가 같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유하면 전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위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의 수위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수위차를 내주면 수위차가 난다는 것은 전위차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H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물의 압력이 걸려서, 즉 수압이 걸리죠? 수압이 걸리면 전압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쫙 흐를 거예요.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위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같은 수위가 되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계속 이 물의 흐름이 세기가 동일하게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곳을 이은 데다가 뭘 설치하면 됩니까? 펌프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죠? 펌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양만큼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둘의 물의 차이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물의 세기는 일정한 속도로 쫙 갈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지나 발전기 이런 것이 뭘 만들어주느냐 하면 기전력을 계속 만들어주면
전위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만들어줘요? 전지나 발전기에서. 전지는 보통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줄까요? 기전력을. 화학 에너지. 그럼 발전기에서는? 그렇죠. 운동 에너지. 터빈의 회전 운동. 그죠? 제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발전기라고 하면. 전자기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기전력을 유지시켜주면 그 유지된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전력만 있으면 별 상관이 없을 텐데, 자, 문제는 회로에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요렇게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걸리는 기전력이 이제 기전력이 1이라고 치면 요 사이에 걸리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요 사이에 걸리는 것.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합니까? 요걸 이제 V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자, 요건 이제 기전력. 그럼 요건 뭐가 되죠? 요거 뭐라 그러니? 서로 이제 합격했다고 조는 거야? 어? 자, 이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 어? 외부 저항은 이게 외부 저항이고. 전압 강화. 전압 강화.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단자 전압이라고 해야지. 왜 요 사이에다가 합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자 전압? 여기나 여기나 등전인데 뭐 상관없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기전력하고 이 단자 전압을 같게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죠? 맨날 이렇게 풀었잖아, 우리. 이렇게. 여기가 뭐 12V, 이게 3옴, 그럼 전류 얼마? 4A.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이 건전지, 전지 안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그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되는 겁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이 돼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전지 내부에서도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내부 저항은 따로 옆에다가 이렇게 보통 그려져요. 그리고 스몰 r로 표현합니다. 이게 외부 저항이기 때문에 대문자 R, 요걸 소문자 R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부 저항이다. 그죠? 그리고 요걸 외부 저항 또는 뭐라고 하느냐?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부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부하. 어? 부하. 자꾸 용어를 갖다가 익혀야 됩니다. 전기 쪽은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 강화가 일어난 부분이잖아. 요게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여기입니다. 요렇게 걸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가.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봅시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 이는 무엇과 같으냐? 기전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압 여기와 여기 전압차가 되겠죠? 그죠? 그 내부에서 사실상 생기는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내부 저항과 부하는 어떤 연결입니까?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 연결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기전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한번 생기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전압 강화가 한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전력은 외부 저항 부하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한번 있고 그 다음 내부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한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전압 강화 V를 구하고자 하면 IR이니까 이게 이제 기전력에서 내부 저항 값에 의한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내부 저항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내부 저항 고려해서 계산을 해라. 그런 뜻이야. 근데 저걸 무시하고 하겠다. 그러면 기전력하고 여기 단자 전압을 동일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건전지를 오래 사용하면은 건전지가 다 되죠? 전류가 약해지잖아. 왜 약해져? 응? 기전력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요게 커집니다. 오래 쓰면. 알겠어요? 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변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얘는 일정한데 이미 일정한데 오래 쓰면 요게 이 값이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상 증가를 해요. 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0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건전지도 요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직렬, 병렬 연결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전지를 직렬 연결, 병렬 연결시킨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직렬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건전지 하나가 있겠죠? 여기도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요
기전력 요거는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렬 연결이 되면 얘는 증가가 됩니다. 건전지에 여러분들 직렬로 연결시키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세지죠. 그래서 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손전등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연결을 하는 겁니까? 손전등. 직렬 연결하죠. 손전등이 이제 보통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건전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손전등은 오래 쓰는 게 주된 목표입니까? 아니면 밝게 쓰는 게 주된 목표입니까? 밝게 쓰는 게 주된 거죠. 그죠? 오래 쓰면 또 좋겠지만, 오래 쓴다고 희미하게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밝은 게 주된 거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 우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개수가 여러 개다. N개가 있다. N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N만큼 이렇게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더하면 N개만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 내부 저항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저항들이 N개만큼 있다라고 하면 내부 저항도 NR이 되겠죠? 그죠? NR이 될 겁니다. 근데 그 NR만큼이 뭐 외부 저항 R하고 어떤 관계예요? 직렬 관계죠. 그죠?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보면 간단합니다. 기전력은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 커집니다. 커집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저항하고 내부 저항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주면 되고요. 근데 내부 저항끼리도 직렬이기 때문에 N개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저항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전압이고, 그죠? 옴의 법칙으로 하면 V가 되는 거죠. V는 IR이잖아. V는 IR. 그래서 기전력하고 전류, 그 다음에 저항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렬 연결 한번 보죠.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자, 요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딸랑 두 개만 그렸지만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장해서. 자, 요게 E고, 요것도 E고, 요게 R, 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기전력은 병렬로 연결되면 전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일하겠죠? 그죠? 10개를 병렬로 하든 20개를 병렬로 하든 2개를 하든 1개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전력은 이만큼 될 거예요. 이. 그죠? 그 다음 얘를 이제 아래쪽으로 자, M만큼 연결시켰다라고 해볼게요. M개만큼. 자, 여기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합성저항. 합성저항이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에 스몰 r들인데 M개만큼이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저항
R 다시 분의 1. 요거는 R분의 1 플러스 해가지고 R분의 1 한 개, 요게 몇 개입니까? M개죠? 그죠? 그러면 R분의 M개네. 그러면 R-는 M분의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나요? 결국은 요거만큼 하고 외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I에다가 외부 저항 그 다음 내부 저항의 합이 M분의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요게 뭡니까? 요거 합성저항 하는 거예요. 합성저항. 합성저항. R만 두고 합성저항 하면 되는 겁니다. R만 두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혼합 연결 한번 해볼게요. 혼합 연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혼합 연결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쪽으로 이제 N개만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쪽으로 M개. 이쪽은 N개, 요건 M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앞에서 우리 이거 한 거 있죠. 요거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뭘 해보느냐 하면, 여기 직렬 먼저 쫙 해버리는 겁니다. 직렬. 직렬을 해버리면은, 기전력은 E는 N개만큼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에 R에 요게 내부장 R이 N개만큼 있으니까 합성장은 N,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자, 요 상태에서 이쪽으로 M개만큼 병렬 연결되면 자, 요거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요걸 통째로 하나로 봐야 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N, E 요만큼 걸려있는 기전력과 다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화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만 변화가 될 거예요.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인데 자, 여기에 병렬 연결된 게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게 N, R이라고 보면 요런 게 M개만큼 있는 거죠. M개만. 그러면 합성장 R 다시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R 다시 분의 1은 NR 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R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총 몇 개입니까? m개죠. 그죠? 그러면 요건 nr분의 small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 다시는 n분의 n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합성장 자리가 여기인데 이제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n분의 n r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혼합 연결에서는 내부 저항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전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자 전압을 구하라. 그럼 단자 전압이 얘입니다. 얘이기 때문에 단자 전압, 만약 이 혼합 연결해서 단자 전압 V를 구하여라. 그러면 N2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쟤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I를 뒤에다 쓰자. N분의 N, IR.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키르이버-호프 법칙부터 해가지고, 피스톤 브릿지하고, 쭉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 위주로만 하면 되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